안녕하세요. 5분 트윗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이 아니고 미국의 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탄핵 이슈, 그 다음에 연두 기자회견, 그 다음에 아이오와 코커스 등 미국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벤트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그 탄핵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었는데, 일단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트럼프의 어떤 그 재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됐고, 반면에 이제 그의 그 정반대의 어떤 그 민주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를 탄핵을 했던 여러 세력들에 대한 그의 어떤 그 뒤끝 있는 그런 공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단은 어떤 그 탄핵도 무죄로 일단 판정이 됐고,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94%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로 알려져 있고, 상대 그 민주당 후보는 지금 부티지지하고 샌더스 간의 어떤 미세한 어떤 그 접전이 있었고, 결국은 그 부티지지가 미세하게나마 선두에 쓴 그런 상황이고요. 단 이제 그 부티지지는 어떤 그 양성애자로 돼 있고, 그가 이제 그 양성애자 중에 그 여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티지지에 대한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그 재선 가능성을 비교를 할 때 상당히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는 잘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그 극좌 성향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돈을 찍어서 어떤 그 대학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미국 그 월가에서 보면 그 샌더스 후보 같은 극자주의 성향을 지닌 후보가 전면에 나설 경우에 지금 그동안 그 미국의 어떤 그 화폐 경제에 있어서 많은 그 자본들을 소수의 금융 자본들이 독점을 했고, 그 금융 자본들을 활용을 해서 그동안 미국 증시라든가 미국 부동산, 전 세계 어떤 자산 시장에 거품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가령 그러한 그 자본으로 일반 서민의 어떤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의 그 자본주의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월가에서 상당히 많이 긴장을 했는데, 이번에 그 아이오와 코커스의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집계 시스템이 일단 동작을 안 해서 지금 정확히 누가 1위를 했고, 또 그 다음에 2위가 누군지, 지금 조 바이든 후보가 4위로 돼 있는데 실제 그가 4위인지에 대한 어떤 그 논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햄쇼에서 그 예비 선거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하나로 몰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지금 부티지지와 샌더스 후보 간의 어떤 그 연합도 예측해 볼 수 있고, 워낙 그리고 또 그 샌더스 후보라든가 부티지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편향성 때문에 과연 대선 후보로 가능성에 베팅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차선책으로 어떤 그 블룸버그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연두 기자회견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 펠로시하고도 여기서 일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두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연설문을 펜스 부통령하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 의례적으로 이제 펜스 부통령한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했었는데, 펠로시의 악수청에는 스킵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또 최종적으로 연설 후에는 일단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모든 언론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배포된 연설문을 이제
찢어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기자들이 낸시 펠로시 의장한테 왜 이 연설문을 찢느냐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 의장이 이 설의 대부분이 뭐 거짓의 어떤 선언문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폭스뉴스 방송인데 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트 롬니에 대한 대부분의 생각이 나랑 같아. 이게 왜냐하면 탄핵 심판에서 공화당의 53표를 있는데 탄핵 반대가 52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표의 이탈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미트 롬니라는 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반대를 표시를 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니네 지역구를 위해서 내가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가 이제 뭐 트럼프의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뭐 트윗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트 롬니라는 뭐 상원 의원인데 이번에 공화당 상원 의석이 53표였는데 그게 그 탄핵 반대의 두 건 중에 한 건에 대해서 공화당의 그 미트 롬니 후보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뭐 그 배신감을 느끼고 뭐 경로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웨스트 버지니아의 어떤 지역구가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인 롬니 후보에 대해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트 롬니 상원 의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스티브 뮤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그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탄핵에 대해서 공화당의 53표 중에 한 표가 탄핵에 찬성을 했고 탄핵에 찬성한 일부 사람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불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트 롬니 후보 상원 의원인데 모든 사람들도 나처럼 미트 롬니의 어떤 처신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뭐 맨신이라는 후보인데 이 후보에 대해서도 내가 그렇게 어떤 그 웨스트 버지니아 조 맨신 후보의 어떤 지역구 같은데요. 그렇게 사랑을 했고 좋아했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고요. 뭐 뒤끝 있는 이야기를 뭐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어떤 그 연두 교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 국회의사당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거기서 이제 어떤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어떤 그 내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 모든 사람들한테 감사드리고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러한 여러분들 매우 강하고 아름다운 나라의 어떤 시민들에게 이러한 연설을 할 수 있게 해준 나에게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한다. 뭐 일자리가 뭐 700만이 늘었다고 하네요. 뭐 그래서 어떤 그 트럼프 경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뭐 백악관에서 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뭐 누가 포토샵을 했는데 이게 뭐 페이크 뉴스다 뭐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제 만든 사람은 마튼 V.D. 린든 이라는 사람인데 그 뭐냐면 이거 뭐 확실히 포토샵인데 바람이 너무 강하고 뭐 내 머리가 이뻐 보이지 않아? 비열한 짓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오바마 케어를 대신을 해서 2021년에 어떤 사회 안전 또는 어떤 메디케어 차원에서 우리는 터치하지 않을 것이다. 온리 데모크라트이 그들을 어떤 우리의 그 위대한 나라 경제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파괴할 것이다. 뭐 낸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에 대한 공격, 뭐 여전히 뭐 뒤끝이 뭐 살아있는 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 어느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봐라 아이오와 주에서의 그
표 집계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봐. 어떤 그 미친 그 급진 좌파를 멈추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리고 Do Nothing 데모크라트, 아무것도 안 하는 민주당, 공화당 후보가 이 지점에서 좀 공격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 마녀 사냥이 레퍼브리칸 지지율 4를 드라이브 업 하고 있고, 나와 민주당, 그리고 절대적인 힘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낸시 펠로시의 어떤 탄핵 의견들이 결국은 공화당의 어떤 응집을 시켰다. 이 표를 한번 봐라. 일단 아이오와의 코커스에서 트럼프가 94%의 지지를 뭐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오와의 기록적인 어떤 득표, 예비 후보 예비 선거에 있어서의 기록적인 투표를 우리는 받았다. 민주당은 25%가 떨어졌고, 비록 그들의 어떤 투표가 뭐 다 뭐 엉망진창이 됐더라도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뭐 25%가 지금 다운됐다. 지금 아이오와 대통령 폴에서 이렇게 보면 트럼프가 바이든에 비해서 2%, 그 다음에 샌더스 후보에 비해서는 6%, 그 다음에 워런 후보보다는 5%, 그 다음에 부티지지에 대해서는 뭐 1%가 앞서고 있고, 그 다음에 블룸버그보다는 8%가 지금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좀 된 이야기인데, 상원 그 조 맨신, 웨스트 버지니아의 출신의 조 맨신 후보가 나를 반대를 했다고, 민주당의 어떤 당파 차원의 어떤 마녀 사냥이야 그거는. 그리고 나는 그 조 맨신 웨스트 버지니아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놀랐고 실망을 많이 했다. 나는 웨스트 버지니아에 대해서 할 만큼 했거든. 역사상 나만큼 잘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모든 그 공화당 상원의원 론니를 제외하고 굉장히 어떤 믿음직하고 영리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탄핵에 반대를 해서 반대를 했는데, 론니만 지금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야기하기를 맨시는 어떤 슈머와 펠로시의 꼭두각시라고 생각을 해. 나는 단지 그는 꼭두각시야,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탄핵은 이미 무죄로 판결이 됐고, 뭐 추가로 뭐 트럼프가 뭐 연두 회견에서 나왔던 뭐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뭐 했는데, 뭐 거기서 지금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제조업을 미국으로 끌고 오면서 일단은 그 미국이 뭐 실업률이 낮아졌고, 그 다음에 뭐 세일오일을 자기가 개발을 해서 에너지 분야에 뭐 일자리도 많이 창출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뭐 그게 뭐 주된 이야기들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과 그 다음에 멕시코, 캐나다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미국의 노동자들이 채용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도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당선 초기부터 뭐 수조 달러를 도시 재건축에 활용을 하겠다 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저런 이슈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동의도 일단 필요한 부분이고, 일단은 이제 연두교수 후반부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상원의원을 거론하면서 어느 지역 뭐 고속도로를 건설을 하려고 한다. 그걸 기치로 해서 어떤 도시의 어떤 재건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도시에 살고 낙후된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낙후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재건설 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관련해서 이제 뭐 사회 간접 자본 관련 뭐 그런 쪽에 어떤 투자를 통해서 미국의 어떤 그 추가 어떤 경제 성장을 뭐 구가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선 전까지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시행을 한다고 하면 어떤 그 공화당 쪽,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뭐 유리한 정책이라고 뭐 생각하는 듯합니다. After years building up other countries, we are finally rebuilding our country.
이제 뭐 다른 나라로 가서 다른 나라에서 뭐 다른 나라에 어떤 협조하고 뭐 다른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제 뭐 도와줬던 사람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를 이제 뭐 이제는 도와줘야 될 때가 됐다. 이너시티, 그러니까 도시, 어떤 도시 건설부터 그 다음에 지방 공동체까지 우리는 그 이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어떤 그 일했던 많은 남자, 여자, 남녀가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이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Forgotten no longer. 더 이상 뭐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도시 재건설, 그 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 확충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경기 부양을 하겠다, 뭐 이런 의미고요. 이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려고 하면 미국의 이제 그 시중 금리가 일단 하락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더 이상 뭐 채권을 발행을 해서 하기는 힘들고, 또 뭐 이 민주당의 하원으로서 이런 예산에 대한 심의권이 민주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 상업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이 뭐 동원이 돼야 되는데, 이제 뭐 그쪽에서 뭐 사업에 어떤 그 득이 돼야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상업은행들도 연준에서 아니면 재무부에서 어떤 그 낮은 금리의 어떤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해서 어떤 그 도시 건설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트럼프의 어떤 그 저금리 정책은 결국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이유 중에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빚이 많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 상환할 때 좀 도움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금리를 낮춰야 된다. 뭐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지금 뭐 소비는 이제 더 이상 뭐 증가시킬 수 없고, 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이 10% 안쪽이거든요. 그래도 이쪽 부분을 좀 그 부스트업을 해야 GDP가 일부 상승할 수도 있는 뭐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민주당의 이번에 그 아이오와 주에서 코커스가 있었는데 그 예배 어떤 오류가 나서 제대로 집계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의 뭐 6 후보가 난립되고 뭐 그 뭐 뚜렷하게 대선 후보가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부티지지하고 샌더스 후보 간의 어떤 격차가 굉장히 근접한 걸로 나와 있고, 뭐 제대로 뭐 집계 시스템이 동원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이 결과를 뭐 발표하거나 아니면 후보를 정하기에는 뭐 상당히 어려웠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AP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뭐냐면 부티지지랑 버니 샌더스 사이에 근소한 차이, 그리고 이러한 어떤 시스템 오류 때문에 민주당 그 코커스, 아이오와 코커스의 승자, 누가 승자를 뭐 선언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건을 이제 트윗하면서 트럼프가 이제 아이오와에서 그 투표 결과를 포기를 했다. 마치 그 뭐 완전히 그 컴퓨터가 뭐 망가졌다, 오류가 났다, 뭐 이런 것처럼 보였고, 뭐 이 누가 진정한 승자인지, 이게 뭐 조 바이든 후보가 승자인지 뭐 지금 일단 뭐 그렇게는 보여지지 않는데, 일단 민주당은 많은 돈과 사람을 잃었다. 나는 그 아이오와에서 큰 승리를 거뒀는데 민주당에서는 또 뭐 이런 집계 결과가 또 러시아에 또 핑계를 댈 것 같은데, 만약에 그들이 적절하게 어떤 그 집계를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미국의 그 헬스케어를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미국의 일자리가 22만 5천자리 신규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상당히 상회한 뭐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 미국의 그 3대 지수들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그 원인이 지금 중국의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제 어떤 그 공급 체인, 서프라이 체인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어떤 우려가 새로 발생한 듯 하고요. 일단은 하락을 하고 급락을 하고 일단 급등을 해서 지금 신고가에 근접해 있는데,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그 공급 체인의 어떤 문제가 일단 중장기적으로 미국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있으면서
이러한 그 소위 상당한 호재거든요.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런 게 미국 시장에는 이제 반영이 안 됐고, 지금은 이제 연준을 다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일단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리고 뭐 미국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좀 하락을 한다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제 뭐 일자리가 뭐 예상 밖으로 급증을 하게 된다면 연준에서 추가적으로 그 호재 뉴스가 나오기가 상당히 힘든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다음 주 중에 뭐 파월 의장의 어떤 그 연설이 있는데, 여기에 다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뭐 금리 인하라든가 아니면 유동성 공급에 대한 힌트가 있어야 장은 움직일 수 있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뭐 요상을 끝으로 온트윗을 마치겠습니다. 시진핑 대통령과 아주 오래 뭐 전화 통화를 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어떤 그 집중적으로 강하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와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시 주석은 그들이 뭐 잘하고 있다. 뭐 처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때 뭐 병원을 건설하는 뭐 이런 의료 시설들 때문에 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잘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야기가 뭐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는 시 주석은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이제 뭐 따뜻해지고 그리고 뭐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도 약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중국에서 어떤 그 일단 통제가 뭐 잘 이루어져 있고, 시 주석이 어떤 그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을 하고 있고, 하여간 뭐 우리는 뭐 중국과 밀접하게 밀접하게 연락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 통하고 뭐 트럼프가 한 소리에 따르면 이게 뭐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바이러스가 약해지고 뭐 사라진다고 하는데, 일단 뭐 그렇게 돼야 일단 그나마 지금까지 망가진 걸 뭐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그 나오는 이야기가 뭐 우리에서 뭐 현대차라든가 뭐 쌍용차, 그다음에 삼성전자 일부 그 반도체 패키징 쪽, 그다음에 뭐 테슬라 쪽도 그렇고, 지금 뭐 애플 쪽도 지금 서프라이 체인 쪽에 지금 고장이 나서 지금 요게 뭐 당장 이제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이제 뭐 춘절을 끝내고 뭐 사람들이 많이 뭐 직장으로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감염자 수도 뭐 3만이 넘었고 사망자 수도 거의 뭐 700명이 넘어가는 뭐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이러한 추가적인 감염이 없어야 그동안 이제 글로벌 경제 두 가지 축, 즉 소비하고 뭐 공급이거든요. 공급하고 소비. 일단 소비는 뭐 1, 4분기 때는 어차피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위축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이제 이러한 그 공급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그 글로벌 어떤 협력사들이 지금 당장 뭐 재업을 뭐 재개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1, 2주가 더 추가로 좀 필요한 듯 보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한테 전화를 건 거는, 지금 지난주에는 그 뉴욕 증시가 많이 올랐었는데 주말에 좀 떨어졌어. 이게 이제 뭐 공급망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게 처음에는 많이 떨어져서 일단 뭐 매수를 했는데, 이 공급망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거를 차익 실현을 할지 아니면 조정기에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될지, 이런 그 자본의 큰 흐름을 그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금리 인하 또 압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과의 어떤 그 2단계 합의에 대한 부분을 좀 관대하게 좀 풀어나갈 수도 있고, 지금 뭐 중국에서도 뭐 7,500불 달러를 관세 인하를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도 좀 인하를 해줘라. 왜냐면 우리가 망가지면 니네도 좋을 거 없거든. 뭐 이런 의미도 되고, 지금 좀 그 수출이라도 좀 풀어줘야 뭐 내수가 이번에 상당히 뭐 곤욕을 치르고 있고, 뭐 공급망 자체도 이런 부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트럼프한테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탄핵 문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어떤 생각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트윗을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북한에서 나오는 이런 harsh rhetoric coming, 어떤 그 뭐 거친 뭐 수사어구, 뭐 공격적인 수사어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아직 비핵화 협상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여러 전문가들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뭐 최대한의 지금 기회가 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명의 북한 주민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다른 이야기는 이제 2명의 미국 전문가가 지금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혼란을 겪고 있다. 이때가 북한에 대해서 좀 그 대화의 어떤 그 좋은 협력적인 분위기를 가질 뭐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에 어떤 영향을 끼쳐서 어떤 북미 간의 대화를 많이 방해를 했고, 실제 그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그 한 90% 정도의 교역량을 가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 빨대와 같은 역할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북한이 국경을 문을 닫았고, 뭐 국경을 침범하는 뭐 이런 밀교역에 대해서는 뭐 사격을 하는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러면서 지금 뭐 거의 뭐 중국의 도움의 어떤 빨대가 지금 빠져 있는 뭐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버텨나갈 수 있을지 뭐 의문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중국보다는 이게 이제 뭐 2, 3년 동안 북한이 견디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몇 개월이 급한데, 이거를 지금 중국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스스로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북한이 필요한 것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뭐 스스로 뭐 문을 걸어 잠근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북 제재 해소라는 뭐 그런 어떤 그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당근 정책에 북한이 호응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뭐 예측된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얼마 전에 이것도 뭐 똑같은 뉴스입니다. 이 뭐 중국 관련 신문인데, 이 중국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뭐 행동할 수 있을 때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뭐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일부 그 민주당 상원의원 쪽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후가 뭐 그동안 그 탄핵 문제로 뭐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거의 뭐 신경 쓸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안 했는데, 이제 추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 언급을 하고 뭐 카드를 새로 뭐 꺼내들 확률이 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거는 우리의 뭐 희망사항이고요. 과연 이제 뭐 또 일부에서는 그 러시아의 뭐 어떤 관리는 뭐 북한이 뭐 새로운 신형 무기를 조만간 테스트할 것이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트럼프의 생각, 그리고 뭐 이번에 그 특이한 사항이 지금 트럼프의 공적서에 일단 뭐 김정은은 빠진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에 보면 이번에 그 연두교소에 트럼프는 그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선거에는 뭐 직접적인 북한 이슈가 뭐 공적 내용이 아니었다. 뭐 전에는 뭐 말끝마다 미사일을 테스트 안 했다. 그 다음에 뭐 핵무기 시험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꼭 그의 공적처럼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 연두교소에서는 그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관한 내용을 일절 언급하지도 않았거든요. 이게 이제 뭐 추후로 이제 급한 불은 껐고,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서 그가 뭐 몇 가지 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간의 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뭐 트럼프 대통령과 뭐 김정은과는 뭐 좋은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2월 초부터 일단 어떤 그 북미 간의 대화라든가 뭐 이런 쪽에 뭐 실마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김현동 그 안보 2차장도 지금 미국에 방문을 해서
어떤 북미 간의 어떤 대화에 대해서 어떤 모종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뭐 다음 주에는 이쪽에서도 뭐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서 좀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수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게 제조업을 가지고 와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제 뭐 그 미국 혼자 먹고 살겠다는 얘기죠. 제조도 하고 소비도 하고 70% 이상이 이제 소비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제품을 뭐 우리나라가 수요를 하는 뭐 그런 경제 규모가 아닙니다. 수출을 당장 못하면 GDP가 떨어지고, GDP가 떨어지면 우리 원화 자산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환율이 상승을 하는 뭐 그런 현상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뭐 통일을 해서,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공장들, 우리 뭐 현대차나 뭐 이런 공장들을 만약에 북한에 가져갈 수 있다면, 그나마 뭐 남북한 합치면 일단은 뭐 8천만이 넘어가거든요. 일단 소비를 위해서 최소한 뭐 1억 명이 넘어야 일단 소비를 부흥을 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는 자국의 제조업 육성, 그 이전에 이제 그 자국 국민의 어떤 그 취업이라는 일자리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를 어떤 굴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임금이 저렴한 중국으로 많이 공장을 옮겼었는데, 그러한 그 공장들도 뭐 중국에서 뭐 인건비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이런저러한 그 불투명한 관행으로 많이 고생도 하고 있고, 뭐 지금처럼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나면 그나마 어떤 그 체인, 공급 체인의 역할도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우리나라도 이런 제조업을 가지고 오고, 뭐 지나치게 뭐 소득주도 성장 해가지고 뭐 인건비를 상승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면, 그리고 또 뭐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상을 한다 하면은 미국처럼 뭐 소비도 없는데 뭐 정부에서 인건비를 올리고 뭐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법인세를 올린다고 하면 전 세계가 제조업을 자국으로 자꾸 유인을 해서 자국의 제조업을 발전을 시키려는 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제조업은 다 외국으로 보내고 뭐 금융을 갖고 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만한 규모도 안 되고 금융자본의 핵심에 있지도 않고, 하여간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뭐 그런 일요일인데요. 즐거운 일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